MSNBC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납세 자료를 공개하자 백악관은 불법이라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케어가 자신의 보험 비용을 줄여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체자 보호 도시들에 대한 연방 지원금 삭감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저소득층 지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불체자들의 60%가 10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범 전과자는 2.7%에 불과했습니다. 취업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이 지난해 37%나 급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납세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S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05년에 1억 300만 달러의 부채를 탕감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보도가 불법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공개 거부 논란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MSNBC 방송의 레이첼 매도쇼는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 소득과 납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납세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05년 모두 1억 5,300만 달러의 소득을 올려 3,650만 달러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소득의 약 24%를 세금으로 낸 셈입니다. AP통신은 2005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실효세율이 미국인의 평균보다 약 10% 높지만 연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와 비교하면 27.4%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05년에 이전 연도 사업의 손실로 1억 300만 달러 부채를 신고해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MSNBC의 보도 예고에 소득과 세금 수치를 먼저 공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득세 외에도 소비세, 특별소비세, 고용세 등으로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냈다면서 법이 부과한 세금보다 많이 낼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MSNBC가 시청률 올리기에 혈안이 됐다면서 납세 자료를 훔쳐서 공개하는 건 완전히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정책인 트럼프 케어가 자신의 보험 비용을 줄여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비용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41%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 비영리 단체인 카이저 가족재단이 미국 내 성인 1,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이 하원에 제출한 트럼프 케어 법안이 보험료 지출을 줄여줄 것이라고 믿는 응답자는 전체의 23%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공화당원 또는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보험비 절감 약속을 믿는다는 응답이 4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원 응답자 중 47%는 트럼프 케어가 오히려 비용을 올리거나 그 전과 변함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기부담금인 건강보험 공제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41%에 달했고 반대로 25%는 공제액이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임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인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지지도는 우호적인 답변이 49%, 비우호적 답변이 44%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건강보험 정책 이슈 중 하나인 가족계획 연방 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 4분의 3가량이 지속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불체자 보호 도시들에 대한 연방 지원금 삭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국이 3,500만 달러 지원금 삭감 통보를 받은 데 이어 또다시 4천만 달러 삭감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소득 뉴욕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전망입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최근 뉴욕시 주택공사의 섹션 8에 대한 연방지원금 4,050만 달러 추가 삭감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도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대상 연방지원금 3,500만 달러의 예산 삭감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총 7,500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주택지원금이 삭감되면 시정부가 충당해야 되므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신주택 입주자들에게 전가될 전망입니다. 당장 시주택공사 측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섹션 8 바우처 수혜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오후 4시 30분 이후 아파트 보수 등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는 전체 예산 중 20억 달러를 연방주택도시개발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예산 60억 달러 삭감이 시행될 경우 이는 렌트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보호 도시들뿐 아니라 불체자 보호에 나선 대학에도 학자금 지원을 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최근 전국 1,100만 불법 체류 이민자들의 실상을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범법자로 단정하는 불체자의 대다수는 성실히 일하고 세금을 내는 평범한 사람들로 이들의 대다수는 오버스테이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국 1,100만 불법 체류 이민자들의 실상을 소개하며 멕시코 국적자가 620만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아시아 국가 출신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인 불체자는 19만 8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는 26만 8천 명과 26만 7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대다수는 체류 신분은 없지만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하며 세금을 내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 에서는 일단 법을 어겼으며 미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으며 미국의 관대함을 악용하는 추방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들의 60% 이상은 미국 체류 10년이 넘은 사람들이고 약 400만 명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두고 있으며 3명 중 1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불체자들 중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실제 중범 전과자는 전체의 2.7%이고 경범 전과까지 모두 포함한다 해도 7.5% 82만 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불체자 대다수가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이민자라는 인식도 편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업 영주권 취득 한인이 지난해 급증했습니다. 취업 3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이 2배로 증가했고 2순위 역시 늘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13일 공개한 취업 영주권 취득 통계에 따르면 2016 회계년도 취업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13,631명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37.3% 늘어났습니다. 한인 취업 영주권 취득자는 2005년 15,929명에서 2008년 16,057명, 2010년 14,207명, 그리고 2014년 11,786명 등 증감을 반복해오다 2015년 처음으로 10,000명 아래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한인 취업 영주권 취득자가 급등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3순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6,158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3,185명에 비해 93.3%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숙련공 부문은 4,604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늘었으며 비숙련공은 2,086명으로 4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또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고숙련자를 대상으로 한 2순위 부문도 선전했습니다. 5순위 투자이민 역시 260명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습니다. 영주권 취득이 비교적 쉬워 인기를 끌던 투자 이민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소 투자 금액이 50만 달러에서 130만 달러로 대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5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앞으로는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액이 50만 달러에서 130만 달러로 무려 160%나 급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0일 국토안보부가 제안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을 위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투자이민의 대표적인 개혁론자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 공화당의 척 그레즐리 상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하원 법사위
법사위원회는 이날 개정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밥 굿레잇 법사위원장은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 대다수가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국토안보부의 규칙 개정안이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행정부와 민주공화 양당 모두가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인 지난 1월 11일 국토안보부가 초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편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85%는 중국 출신들로 알려졌으며 한인들도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산층 학자금 지원 정책이 뉴욕주 상원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제안한 12만 5천 달러 이하 가정보다 범위를 더 넓혀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중산층 가정으로 확대했습니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은 13일 에듀케이트 NY 지원금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 1월 발표한 공립대 등록금 면제 수혜 대상은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 중산층 가정으로 이보다 혜택 대상의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에듀케이트 NY 프로그램은 학비 대출 탕감의 기간을 단축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도 높여 취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 서류 미비 재학생에 대한 학비 보조를 허용했습니다. 또 주립이나 사립대에 다니는 뉴욕 거주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장학금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주립대와 시립대의 전임 교수 추가 채용도 포함했습니다. 한편 주상원 독립민주 컨퍼런스도 학자금 대출 상환 자금에 대한 주정부 세금 혜택과 재융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내 공립학교 징계 처분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내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 때보다 악화됐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내에서 발생한 징계 처분 건수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 취임 후인 2015에서 16년,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3에서 14년에 비해 15,857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4일 보수 성향 연구단체 맨해튼 인스티튜트는 징계 건수 감소가 교내 폭력 건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블룸버그 전 시장의 훈육 규정 개혁이 안정적인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드블라지오 시장 후에는 학교 안전 측면에서 급격히 악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안에 질서와 규칙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들도 2013에서 14년 29%인데 비해 2015에서 16년 32%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학생 또한 교내에서 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 응답이 2013에서 14년에는 26%였으나 2015에서 16년에는 37%로 치솟았습니다. 주 교육국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서는 교내 범죄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교육국은 이를 토대로 학교가 안전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번 맨해튼 인스티튜트 보고서에 의해 오히려 위험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 이 같은 교사와 학생들의 우려가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빵과 장미로 상징되지만 올해에는 뉴욕에 거침없는 소녀의 모습을 세웠습니다. 일명 겁없는 소녀상인데요. 이 소녀상을 철거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월스트리트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는 황소상 바로 앞에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일명 겁없는 소녀상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가 설치했으며 원래는 일주일만 전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철거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를 원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공익공호관은 13일
오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게 서한을 보내 월스트리트에 세워진 소녀상을 영구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레티샤 시 공의공호관은 아직도 남녀 불평등이 심하다며 평등과 페미니즘의 상징으로 소녀상을 영구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겁없는 소녀상을 설치한 스테이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는 이 사회에 더 많은 여성들이 고용되기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상을 세우면서 3,500개의 회사에 여성 임용진 고용을 추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실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지만 심도 깊게 논의해 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LA를 비롯한 미주 한인사회가 일제히 유권자 등록을 시작하면서 재외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LA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해외 거주 한인들을 위한 재외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유권자 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재외선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권자 등 재외선거인과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국외 부재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두 사전 유권자 등록을 통해 한국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한 한인들은 영구 명부제에 자동 등재돼 다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불법 체류자들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총영사관 측은 대선 투표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월 9일로 잠정 결정되면서 유권자 등록 기간 역시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인 유권자들은 서둘러 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에 그 5월 9일이 그 선거일로 정해진다면은 3월 30일이 그 유권자 등록 마감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오늘 그 14일이기 때문에 한 15일 정도밖에 지금 안 남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2,100여 명의 한인들이 LA 총영사관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려다 입국이 거부되는 한인 시민권자들의 사례가 급증하면서 LA 총영사관이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과거 한국에서 관세 사범으로 벌금을 냈거나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미국 국적의 한인 시민권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총영사관 측은 한인 시민권자들의 한국 입국 규제 여부는 공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만큼 과거 한국에서 형사범이나 출입국 사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한인들은 총영사관을 통해 미리 한국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입국 규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며 전화나 우편을 통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예술의 개념은 넓고도 복잡해 때론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현대예술, 행위예술의 세계에서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한 행위예술가가 스스로 바위 속에 갇혔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미술관. 반으로 가른 거대한 바위 덩어리 안쪽에 사람 모양으로 구멍이 파져 있습니다. 한 남성이 이 틈으로 들어가 앉자 두 개의 돌덩어리를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겨우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바위 속 공간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보는 행위 예술에 들어간 겁니다. Comment réellement, qu'est-ce que c'est réellement cet objet? Et de se poser la question, de se dire, bah tiens, au lieu de s'en éloigner, de s'en extraire, mettons-nous à l'intérieur et voyons ce qui se passe réellement, quoi.
바위 속에 들어간 남성은 프랑스 행위예술가 아브라함 씨. 인간의 시간이 아닌 자연의 시간을 느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C'est d'expérimenter ce temps du minéral à l'intérieur de la pierre. C'est un moment de porosité, c'est-à-dire il y a ma respiration. Donc du coup, il y a ce flux, il y a ce va-et-vient entre moi et elle. 이를 위해 특수 제작된 12톤짜리 석회석 바위엔 공기가 들어갈 구멍과 음식을 보관할 공간, 간이 화장실이 마련됐고 실시간 모니터를 위한 적외선 카메라도 설치됐습니다. 관람객들은 바위 옆에 서서 노래를 불러주거나 말을 걸기도 합니다. Je me sens pas du tout oppressé. Je me sens plutôt très à l'aise, très en bonne connexion avec cette pierre. 관람객들은 그의 도전을 높이 평가하는가 하면 C'est impressionnant parce que rester une semaine dans un endroit clos comme ça doit pas être facile et au bout d'un temps ça doit. 이게 무슨 예술이냐며 냉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Et que les gens sont bien naïfs, dont je l'ai été aussi. Je cherche le mot, c'est un happening, voilà. 바위 속에서 지낸 지 일주일 만에 드디어 밖으로 나오는 아브라함 씨. 다소 초췌해진 그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 언제 자야 할지 몰라 힘들었지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l y a des moments de vertige très très forts. Alors je peux vous dire que il y a le monde bascule monstrueusement. Oui, il y a cette. Ouais. Alors là, c'est génial parce que. 아브라함 씨는 3년 전엔 죽은 곰의 뱃속에서 2주 동안 벌레를 먹으며 지냈는데 곰이 어떤 기분으로 살았는지 이해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다음 도전은 두꺼운 담요 안에서 10여 개의 달걀을 몸으로 품어 부화시키는 것. De couver des œufs de poule jusqu'à ce que les œufs éclosent. En fait, par ma propre chaleur, en fait, grosso modo, je me transforme en poule. 이런 행동을 예술로 불러야 할지 또 한 번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4일 뉴저지주 포트리거주 28세 알렉산더 김 씨가 뺑소니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40분쯤 팰리세이스 파크 이스트 브링커호프 애비뉴와 6스트리트 교차 지점에서 여성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고 현장에서 김 씨의 차량 일부 부품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오후 9시 40분쯤 2명의 남성이 7번 전철 선로로 떨어져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술에 취한 37세 남성이 퀸즈 82스트리트 역에서 맨해튼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이를 본 그의 친구로 추정되는 41세 남성이 또 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남성 모두 엘머스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그동안 시행됐던 주차 위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즉시 정지되는 규정이 완화됩니다. 뉴저지주 상원은 13일 주차 위반으로 받은 티켓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교통위반 등으로 법원 출두 명령을 받고도 출석을 하지 않아 내려지는 운전면허 및 자동차 등록증 정지 처분에 대해 앞으로는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2017 온라인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20세 이상이고 한글 학교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교사는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80명을 선발합니다. 4월부터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국제언어교육원 등에서 교육을 시행하며 인터넷 교육과정 참가자들은 다양한 교수법을 배우게 됩니다.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은 5만 원이고 과정을 마치면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간간히 흐리겠으며 한파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24도, 섭씨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기온에 따라 진눈깨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